이 경제 불황으로 유럽의 정치부터가 극자극으로 갈려간다.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극우 극자로 정치 성향이 상당히 바뀌어간다. 이런 부분이 이번 미국 대선에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의 약진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럽에서는 기성의 그 유럽의 오랜 이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데요. 그 90년대 이후에 구소련으로부터 사실상 이제 독립해 나온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그 극자극으로 갈려가고 있습니다. 자, 동유럽은 아니지만 그리스가 극자가 오래 집권을 했는데, 폴란드는 반대로요. 온건 우파 정당, 8년간 집권해온 온건 우파 정당이 교체됐는데, 총선에서 그 교체가 좌쪽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극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가 극으로 교체된 겁니다. 즉 법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극보수 정당이, 이 정당은요, EU에 가입하지 말고 유로화도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유럽의 극우와 극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EU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다는 것이, 극우도 반대하고 극자도 반대하고 민족주의 성향을 띈다는 것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나중에 극우와 극자가 비슷해지지 않을 건가 좀 걱정인데요. 다만 극자 극우를 가르는 기준은, 폴란드의 이 극우 법과 정의당은 이 미국이나 이 나토, 영국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나토군이 영국에 영구적으로 폴란드에 주둔하는 부분도 찬성하고, 서방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해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입장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우파가 득세하고요. 이렇게 된 부분은 동구권에서는 지금 한 70%의 국가가 우파가 득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최근에 이 경제난에서 좌파가 무능하다는 부분과 러시아의 편향주의에 대해서 러시아의 세력권에 있었던 동구권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폴란드에서 좌파 정당이 의회에 하나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이번에 정당 보면요, 극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당, 중도 개혁 정당, 중도 정당, 중도 보수 정당 이렇고요. 좌 성향을 띤 정당은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불황이나 또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 폴란드나 동구권이 반응하는 방식은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최근에 그 난민 문제들도 상당히 이 유럽의 전체적인 국가적 성격이 민족주의를 띠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이 지금 1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번에 독일이 난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독일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져서 메르켈이 집권 이후에 지지율이 최하로 떨어져서 지금 메르켈이 실가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의 정치가 굉장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브릭스라고요. 2003년에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이 브릭스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즉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들, 뭐 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나라를 브릭스라 했고, 또 이거만큼은 안 되지만 인도네시아라든지 나머지 또 신흥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신흥국들이 2050년에 가면 G6라고 부르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을 완전히 대체할 거다 이래 봤는데,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브릭스 나라들이 이 세계 경제의 골칫덩어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골칫덩어리가 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그 골칫덩어리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에 브라질이 또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중에서 지금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워낙 인구나 또 잠재력,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행정 시스템이 잘못되기 때문에 인도가 자기들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이 아주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요즘 뭐 모디 총리라는 분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정치 행정적인 어떤
모순을 갖다가 해결하고 부패가 약간 정리되면서 인도가 요즘 뭐 다른 나라들은 가라앉고 있는데 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인도가 가졌던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부분이지 인도가 계속 성장해 갈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약점들, 즉 자원에 기댄다든지 값싼 노동력에 기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계가 왔는데 이후에 브릭스 국가들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이제는 이 신흥국가 브릭스들이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거의 다 동의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세계 경제를 견인한다라고 한 게 불과 1, 2년 전이에요. 근데 브릭스가 지금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고 추락해 가고 있다. 이것이 또 공통된 의견입니다. 참 경제는 1, 2년 앞을 못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국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벤 카슨이라고요. 외과의사 출신의 흑인이죠. 근데 트럼프가 막말 대왕이면 이 벤 카슨은 신막말 대왕이다. 트럼프처럼 대놓고 쌍소리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 못지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야구방망이하고 망치로 주변 사람을 위협하면서 보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다. 오바마는 사이코패스다. 나치 시절에 유태인이 총기를 소지했다면 이것은 최근에 미국의 총기 소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야기한 거죠. 홀로코스트가 없었을 것이다. 무슬림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폭행과 근친상간 경우에도 임신이 되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 자, 미국의 공화당의 강경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지금 트럼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금 1위를 주고받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기에 좀 놓이니까 다시 이민 문제를 갖다가 끌고 나와가지고 불법 이민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카슨은 이민 정책에 매우 약하다. 그는 이런 불법 이민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슨은 자기는 이제 옛날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인 상류층들은 공화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둘이가 정상은 아니다. 하나는 좀 많이 또라이고 하나는 또라이다. 그런데 이 또라이들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정상적인 후보들은 지금 완전히 존재가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상적인 후보를 누구를 지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지역 상원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제프시는 자기는 후보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해서 공화당 후보 본선에 대비해가지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히스패닉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부인이 멕시코 여자죠. 그러면서 굉장히 온건한 이 온정주의적 공화당 당원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했는데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라는 대선이 지금 제프시는 존재감도 없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마르코 루비오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루비오도 한 2달 안에 이 선두 두 사람을 추격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끝났냐?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보는데요.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좀 더 막말을 하면서 또 벤 카슨을 조만간에 또 추월을 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힐러리는 최근에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가면서 20% 중반대인 그 버니 샌더스 후보를 뭐 한 40% 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대세론을 굳혀갈 건가 지금 보이는 국면인데요. 버니 샌더스는 본인이 이 지지하는 어떤 기반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풀어가는 능력에서 한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 보수당 대선 후보 중에서 버니 샌더스의 말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좌파는 쉽게 말을 해야 집권하기가 쉽다라는 거. 한국에도 우리 그런 거 얼마 전에 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지식인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대선에 이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힐러리 정말 독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의 학원에서요,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할 때 이 리비아 벵가지 제2의 도시고 옛날 한때 수도이기도 했죠.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 외 미국 외교관 5명이 한마디로 테러리스트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대사관 안에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불탔죠. 불탄 장소는 영사관입니다. 미국 벵가지에 있는 영사관에서 대사와 외교관 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가 국무장관 때 도대체 어떻게 위기 관리를 했냐 해서 청문회가 열렸고요. 공화당이 이 청문회에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쓰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힐러리가 11시간 동안 그 청문회에 응하면서 자세 한 번 흐트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답변을 잘했답니다. 화도 안 내고 목소리도 안 높이고 또박또박 했다는 거예요. 68세의 나이에 11시간 동안 초점을 흐리지 않고 정신력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대선으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 낙마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만드는 청문회에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이 청문회에서, 벵가지 청문회에서 힐러리가 완성을 해버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힐러리를 제대로 물고 늘어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힐러리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뭐 이 여자가 기득권층과 연관되어 있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솔직히 뭐 정치인으로서 모범적이지 않은 부분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집념 하나는 굉장히 탁월한데요. 그래도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한마디로 밝히기만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